그래도 잠깐이라도 카부토 코우치가 탔던 정의의 로봇이라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무섭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형이 되게 잘 나왔다는 얘기겠죠.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던 마징가 제로의 그런 흉폭한 모습, 더러운 성격 이런 거 오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마징가 제로. 와우, 마징가 제로. 진마징가 제로 vs 암흑대장군에 등장을 한 최종 보스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과율을 꿰뚫어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 흑화한 마징가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발매는 2024년 9월달에 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7만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곧장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는데요. 일단 스티커 간단하게 보면은 짠! 가슴에 들어갈 빛반사용 스티커 2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자체도 전체 막 반짝이는 은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편손 한 세트!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 마디마디도 조금씩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등에도 이렇게 손가락마다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조인트 파츠 2개가 들어가는데 하나, 이렇게 3mm가 튀어나와 있는 조인트는 제로 스크랜더를 등에다 끼우기 위한 조인트고, 구멍만 2개 뚫려 있는 거는 제로 스크랜더를 스탠드에 올리기 위한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메인 장비 중 하나인 제로 스크랜더. 쉽게 말하면 그냥 숫자 0, 그냥 빗금을 친 숫자 0,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클리어 파츠 2개를 앞뒤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방식인데, 가만 보면 클리어 파츠 내부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앞뒷면 전부 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내부를 도색하면 되게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기다가 클리어 레드 파츠이고 겉부분이 이렇게 되게 날카로운 조형이다 보니까 게이트 자체는 전반적으로 언더 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리어 파츠 자체는. 그리고 이 중앙 부분에 이렇게 조인트, 3mm 조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방금 봤었던 조인트들이랑 해서 이제 등에다가 장착을 하죠.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길게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다던가, 겉부분에도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몰드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사이즈도 간단하게 재볼까요? 일단 원의 지름도 간단하게 보면은 한 13cm 가량 나오고요. 빗금 같은 경우 가장 긴 부분이죠. 이쪽을 보면 한 23.5cm 가량 나오네요. 23.5cm 가량. 은근 커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쥐일 수도 있는 요런 사이즈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징가 제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우! 다른 거보다도 프로포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 근육질, 단단해 보이는 이 강철의 몸, 막 요런 느낌이다 보니까 역시 프로포션은 요 정도로 두툼해줘야 한다. 근육질 같은 이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다. 뒤태도 좋죠. 두툼한 다리, 하체, 단단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팔에 있는 아이언 커터 부분도 굉장히 날카롭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칼날과 안쪽에 색깔이 다른 부분도 굉장히 보기가 좋죠. 자, 그럼 이렇게 아주 멋진 프로포션을 하고 있는 이 친구는 과연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지 간단하게 재보도록 합시다. 파일더 기준으로 재보도록 할게요. 파일더 기준으로 약 15cm가량 나오네요. 엄청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큰 것도 아닌 딱 적당한 수준이죠. 한 손에 만지고 놀기에도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마징가 제로의 그 흉폭한 이미지, 그거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일단은 눈 자체가 이렇게 막 굉장히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에요. 오히려 눈이 크게 너무 작지 않고 적당히 큼지막한 게 더 인상을 강하게 해준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눈 주변의 검은색이라든가 그 아래쪽으로 이제 콧등 라인, 약간 파란색 끼가 보이는 저 콧등 라인도 눈 라인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귀의 금색깔이라든가 이 파일더 부분도 그렇고요. 마치 뇌처럼 얽혀있는 요 파일더 주변의 디테일한 부분, 여기도 메탈릭 컬러로 다 도색되어 있는 파츠예요.
근데 조형 좋긴 하네요. 안쪽에 꼬불꼬불 막 꼬여있는 요런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먹선을 지금 넣어놨는데 검은색으로 먹선을 넣었잖아요. 이 머리 이마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빨간색 먹선을 넣어주면 훨씬 더 좀 인상이 강해질 거긴 한데 일단 검은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입, 루스트 허리케인을 발사하는 입. 여기도 지금 먹선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먹선만 넣어놔도 충분히 인상이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 이 친구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벌릴 수 있어요. 마치 포효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을 주기도 충분하죠. 그리고 가만 보면은 목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 역시 이 브레스트 파이어로 발사하는 방열판의 강렬한 인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리어 레드 파츠 안쪽에 검은 색깔 파츠를 해서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다가 보면은 빛 반사용 스티커, 아까 봤던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빛 반사를 시켰을 때 안쪽이 이렇게 반사광 덕분에 디테일이 슬쩍 드러나는 요런 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해서 클리어 파츠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있는 가시도 친 것 같은 요런 느낌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집니다. 거기다가 복부에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패널 라인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약간 복근을 한 번 더 갈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옆구리도 약간의 라인이 쭉 있으면서도 등에도 이렇게 굴곡이 깊게 들어가 있는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등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이 알게 모르게 또 작지만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이렇게 각진 외장 자체가 굉장히 멋지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골반 같은 경우는 마치 마징가 Z가 스크랜더를 장착했을 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금색은 도색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색 파츠가 이 복부 쪽에 금색, 머리의 전반적인 컬러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쪽에 금색깔 부분 주변으로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골반 자체적으로도 디테일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 전반적으로 둘러봤을 때 뒤쪽도 마찬가지 약간 각진 듯한 그런 느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거 뭐랄까 처음에 발매했었던 모데로이드 1번이죠. 마징카이저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더 작아지긴 했지만은 약간의 디테일 같은 포인트? 몇몇 포인트가 약간 그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조형은 조금 더 굴곡진 느낌으로 완전히 그냥 구 형태는 아닌 그런 형태고요. 디테일도 이것저것 볼 수가 있었고요. 팔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은색의 사출과 투톤으로 되어 있는 팔뚝 이런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패널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두르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팔 부분이죠. 팔꿈치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두툼한 팔이 이 두꺼운 팔이 인상적입니다. 일단 아이언 커터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조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 부분과 안쪽은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인상적이죠. 그것마저도 다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뒷면 다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들어지다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몸통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작은 칼날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작지만 파츠 분할로 해서 날 부분과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 역시 이 두껍고 두툼한 팔이 인상적이긴 합니다. 손목에 또 파츠 분할된 외장 파츠가 좀 돋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 앞쪽으로 이렇게 각지고 굴곡진 요런 조형이 아주 멋지더라. 팔꿈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팔꿈치에도 별도로 파츠 분할로 해서 팔꿈치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마징가 하면 또 이 팔이잖아요. 아주 인상적이죠. 그리고 아이언 커터의 장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 그냥 빼주면은 안쪽에 구멍이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옵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슬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먹도 튼실한 그런 주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리! 아주 튼실해 보이는 다리가 인상적이죠. 무엇보다 이 두툼한 허벅지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허벅지 자체에도 이렇게 디테일들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쭉 둘러가지고 뒤쪽에도 디테일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역시 허벅지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이 탄탄해 보이는 검은 색깔 부분도 역시나 패널 라인들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허벅지에서 쭉 이어지는 것 같은 비슷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종아리 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쭉 뻗은 패널 라인도 인상적이죠. 그리고 요 발목 주변으로도 손목처럼 요 은색깔 부분이 파츠 분할된 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발 같은 경우는 그냥 둥글둥글 단순해 보이지만은 알게 모르게 디테일이 조금씩 있어요. 제로에 맞춘 것 같은 디테일이랄까? 그리고 발끝이 되게 뾰족한 느낌? 요런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목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중 볼관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턱을 앞으로 빼고 넣고가 가능하죠. 근데 뒤쪽으로 공간이 되게 넓게 되어 있어서 고개를 드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집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완전히 들고 턱을 내리면 최대로 입을 벌릴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고개 돌리는데도 큰 이상 없이 편하게 돌려줄 수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 볼관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앞으로 이렇게 뒤로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몸통 쪽에는 이렇게 관절을 밑으로 내렸다 들어 올렸다 하는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옆으로 드는 축관절도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팔의 회전 뭐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팔의 하박도 회전을 하죠. 그래서 팔꿈치 쪽에서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관절로 팔꿈치도 굽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팔 하박 쪽의 관절이 아주 크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관절보다도 더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는 이중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흉부 쪽에 볼관절 하나, 이제 허리 쪽에 볼관절 하나 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크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들고 숙이는 것도 좀 할 수 있죠. 대신에 숙이는 부분에서는 이 복부 쪽에 골반 검은 색깔 뾰족한 부분이 있고 흉부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숙이는 건 좀 약한 편이에요. 고관절도 축관절 다 쓰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거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옆으로 드는 거 편하게 들 수 있죠. 축이동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골반 외장 자체가 조금씩 스윙할 수 있어서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제 가동 영역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허벅지 회전 존재하고요. 무릎은 단일 관절이나 90도 이상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 발목 기본 축관절입니다. 돌아가는 거 편하게 돌아가고요. 안쪽으로 꺾어주는 거 생각보다 많이 꺾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접지 않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발목을 굽히는 거 꽤 굽혀지고요. 펴는 것도 어느 정도 펴지기도 하죠. 그리고 무릎 꿇기도 해봤습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는 느낌으로 아주 단단한 느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네요. 그럼 제로 스크랜더를 등에 달아볼까요? 일단은 스크랜더의 중앙 조인트에다가 본체에 끼울 조인트를 장착을 해줍니다. 3mm 핀이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등에 있는 구멍에다가 껴주면 돼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나면은 그럼 허리 뒤에 있는 구멍은 스탠드에 올리기 위한 구멍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뭔가 마징가 제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런 화려한 액션 뭐 이런 거보다 이렇게 가만히 우두커니 뚝심 있게 진짜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는 게 제일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튼튼한 그런 프로포션으로 팔다리로 서 있는 게 포인트죠. 자, 가장 먼저 해본 포즈는 달려드는 포즈입니다. 적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좀 무서운 모습? 이게 전신보다도 이렇게 상체만 이렇게 줌했을 때 이게 잠깐만 이게 뭐랄까 그래도 잠깐이라도 카부토 코우지가 탔던 정의의 로봇이라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무섭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형이 되게 잘 나왔다는 얘기겠죠.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던 마징가 제로의 그런 흉폭한 모습, 더러운 성격 이런 거 그리고 격투하는 느낌으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팔을 크게 휘둘렀을 때의 느낌. 약간 주먹으로 친다기보다는 아이언 커터로 썰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아주 역동적인 포즈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어서 왼팔로 때리고 있는 모습도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카리스마 좋네요. 그리고 루스트 허리케인 준비 자세. 이 상태에서 입에서 갑자기 회오리가 점점점 나오더니 그 일대를 루스트 허리케인으로 쓸어버리는데 모든 것이 부식되고 그냥 다 증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언 커터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왠지 거대한 칼날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포즈예요. 다음 포즈 먹어라 브레스트 파이어.
진짜 마징가 제로의 그런 게임 속의 액션 연출 같은 게 굉장히 임팩트가 커가지고 뭔가 하나하나가 규모가 크구나?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간단하게 구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광자력 빔인데 이펙트가 따로 없으니까 아무튼 구도를 비슷하게 한번 딱 잡아봤는데 이 구도 정말 멋집니다. 로우 앵글 굉장히 슈퍼로봇스러운 앵글 보이나요? 야, 좋더라고요 이 구도. 그리고 원래 등에 끼워놨던 조인트를 빼주고 여기다가 이제 3mm 구멍이 있는 조인트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스크랜더를 스탠드 위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올리는 건 좋은데 제로를 이 위에 고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개인적인 추천이 있다면은 조인트를 빼고요. 이 제로 스크랜더를 스탠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드를 관통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스크랜더를 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이널 브레스트 노바 포즈 그 구도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 마징가 제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이게 포즈 잡을 때마다 그 마징가 제로 특유의 이미지, 사나운 이미지, 약간 더러운 인상 이런 거 그런 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머리의 조형, 그리고 몸통의 프로포션, 그 아이언 커터의 디테일, 그리고 흉부 방열판의 디테일 같은 것들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징가 제로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의 조형이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날렵함보단 묵직함이 더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다는 거죠. 대신에 사이즈 쪽에서는 확실히 여기는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15cm라는 사이즈가 분명 작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핸들링하기가 쉬워요. 이게 딱 이게 두 손으로 잡고 움직이기가 편한 사이즈거든요, 되게. 대신에 개인에 따라서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을 수도 있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 옵션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언 커터 옵션이라든가 스크랜더를 등에 달았을 때 좀 더 다양한 각도로 꺾을 수 있는 조인트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스크랜더가 딱 이렇게 수직으로밖에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좀 더 큰 스크랜더도 같이.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씨.